네, 안녕하십니까. 문건 풍수이람입니다. 선교장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대명당에 다 모셨는데 선교장을 지은 이래 300년 동안 증축을 하고 발전을 해온 곳은 선교장 양택터의 명당으로는 그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장을 얘기했지만 핵심 혈처가 어딘지 이런 얘기는 없고 주변에 청룡, 백호 그러한 얘기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선교장이 300년 동안 만석군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선영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곳은 선교장을 유지해온 전주시 선대들이 묘소가 모셔져 있는 서지마을의 선영입니다. 선교장 가문, 묘원 조성기 이런 게 있네요. 전주시 효령대군파 선교장 가문은 이경두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묘역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곳을 알게 된 것은 얼마 전에 선교장의 장주, 다른 집안에서는 통상적으로 종손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선교장의 장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선교장 15대 장주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신 장주의 동생분을 만나서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15대 장주 이강용 선생님이시죠. 예, 그분 묘소를 찾아왔더니 여기에는 주로 종손과 여타분들이 모셔져 있는데 여기 원래는 굉장히 움푹 파여가지고 묘자리로 쓸 수 있느냐 이랬었다고 합니다. 지형이 좌우로 청룡백호로 벌려쓰고 원래 굉장히 움푹한 곳이라서 이런 곳에 무슨 묘자리를 쓸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거를 소점해 주신 지사가 이곳에다가 흙을 백지개를 나르면 백석지기가 될 것이요 천지개를 나르면 천석지기가 될 것이고 만석의 흙을 보토하면 만석지기가 될 것이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은 그 지사의 말을 듣고 지게로 만석의 흙을 갖다 이렇게 보토를 해서 300년 동안 선교장이 유지된 것이거든요. 묘소를 디테일하게 한 번씩 올라가 보겠습니다. 묘역 하단에는 다른 곳에서 모셔왔을 때 썼던 상석들을 이렇게 밑에다 갖다 놨고요. 아마 맨 하단에는 다른 곳에서 있던 묘소를 이장해 온 듯합니다. 와, 이렇게 묘역이 방대한 거는 제가 근래에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선교장 300년의 전통이 이어진 것은 바로 이 묘역에서 그 비밀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교장 15대 장주 이강용 선생 묘소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묘소가 선교장 15대 장주 이강용 선생의 묘소입니다. 비석에는 부인 이름만 이렇게 새겨놔 있고 선생의 이름은 아직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옆에는 부모님 묘소인데요. 부모님은 관동대 교수를 하고 2대 강릉시장을 지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강용 선생의 묘소의 풍수 파워를 확인해 보니까 묘역의 저쪽, 여기서 보면 청룡방이죠. 저쪽에서 와가지고 요 라인의 핵심 명당에 정확히 이강용 선생을 모셨고 17회절 명당입니다. 그 옆에 부모님 묘소는 15회절 대명당입니다. 근데 이렇게 묘역이 넓으면 저 위는 풍수 파워가 약하거나 자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저 위도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묘소는 활례정을 지으신 이근우 선생님 묘소입니다. 비석을 보면 이근우 선생 묘소인데 바로 밑에 15대 장주 이강용 선생의 묘소가 있죠. 저게 16회절 명당을 맺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뒤에 있으니까 풍수 파워가 적을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저 앞에서 오는 거와 상관없이 뒤에서 내려오는 대명당이 있는데요. 그 대명당에 여기에 모신 20회절 명당에 해당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위에 묘소도 한번 올라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묘소도요. 청룡방 맨 끝자락에 모셨는데 귀태이다 모시면 풍수파워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확인해 보니까 뒤에서 오는 대명당의 여기에 자리한 20회절 명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묘역은 저 뒤에 어마어마한 대명당이 있어가지고요. 모두가 다 대명당 판에다 모신 셈입니다. 윗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선교장을 처음 세운 이내번 선생님의 묘소가 바로 이거네요.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 204번 지묘. 이분이 충청도 음성에 살다가 가세가 어려워지자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으로 넘어왔다는 얘기가 전합니다. 풍수 파워를 확인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대명당입니다. 요즘 기준으로 말을 하면 우리나라 인류 대기업도 추동이 가능한 역량이고, 이 정도의 묘를 쓰면 그 후손이 정계에 투신했다면 요즘 기준으로, 물론 옛날에 조선시대의 신분제 때문에 그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대권도 거머쥘 수 있는 풍수 파워를 지닌 것입니다. 과연 만지계에 흙을 보토하면 만석군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 집안에 전해지는 일화이고, 제가 풍수 파워로 확인해 보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후손들이 만석군이었다는 것은 바로 이 이내번 선생의 묘소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묘소들이 20회절 이상씩의 명당이니까 만석군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넓디 넓은 호남 평야가 있는 곳에서 만석군이라는 것은 간간히 들어봤지만, 산간 지역인 이 강원도에서 만석군이 난다는 것은 이러한 풍수 파워가 아니고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내번 선생님이 이 묘역에서도 핵심 주열에 모셨습니다. 핵심 주열은 어떻게 아느냐? 딴 쪽을 바라보고 엘로드를 눌러도요, 이게 결국은 찾아오는 게, 이 엘로드 끝이 오는 게 일로 옵니다. 이내번 선생님 묘소로 옵니다. 청룡방 쪽으로 엘로드를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찔러도 이게 결국은 이내번 선생님 묘소로 정확히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묘역 전체의 핵심 주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묘소들은 자리가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위에 있는 묘소들은 아마 한 20여 년 전에 충청도에 있던 걸 모셔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있는 묘소들도 기륭 경계선을 넘어와서 면배의 면에 모셨기 때문에 상당한 명당입니다. 뒤에 올라가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교장 묘역의 맨 윗단인데, 아마 이 윗단은 20여 년 전에 충청도에서 일로 모셔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내번 선생 바로 윗단인데 자리가 됐냐? 됐습니다. 축대를 쌓는 데 있죠. 축대를 쌓는 데 바로 위가 기륭 경계선이니까 이 모두가 다 자리가 됐는데, 특히 가문대 묘소는 18회절 대명당입니다. 선교장을 300년 동안 유지해온 것은 이분들의 노력과 정성, 재물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엄청난 대명당의 선대들을 계속 이어서 모시니까 300년 동안 발전 유지됐던 것입니다. 세상에 더할 나위 없는 가족묘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선교장을 이어온 전주시 선영에서 말씀드렸습니다.